옛날 옛적 조선 중기한양 성곽 밖 어느 골목에 작은 공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나무 깎는 소리만이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끊이지 않았지요. 공방의 주인은 장현수라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그림자 인형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연수는 기름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깎아낸 인형을 등불 앞에 하나씩 세우지요. 그러면 벽에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사람의 형상이 춤추는 듯한 몸짓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궁중연희단 사람들은 그의 인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 그림자엔 혼이 깃들어 있다고들 수군거렸지요. 연수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깎으면 그림자도 진심을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나무를 깎고 그림자에 혼을 불어넣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밤이었습니다.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옥으로 장식한 갓. 그는 왕의 사위 이원택이었습니다. 원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 그대에게 부탁이 하나 있소. 연수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분부만 하시옵소서. 원택은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의 혼을 담는 인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연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을 담는 인형이라 하셨사옵니까? 그렇소. 중정께 바칠 것이니 정성껏 만들어 주시오. 원택은 다시 한번 금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으로 모자라면 더 드리겠소. 연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혼을 담는 인형이라니 그런 것을 만들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사위가 내린 명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지요. 연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원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보름 안에 완성하시오. 그때 다시 오겠소. 문이 닫혔습니다. 공방 안엔 다시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연수는 바닥에 놓인 금 주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수는 인형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인형의 그림자가 혼자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눈을 비볐습니다. 착각이겠거니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림자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연수는 등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어왔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장현수의 운명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깎던 사내가 이제 어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연수는 밤마다 인형을 깎았습니다. 보름 안에 완성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등불 아래서 칼을 들면 손끝에서 생기는 그림자가 자꾸만 사람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때로는 여인의 모습이었고 때로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수는 손을 멈추고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수는 등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것인가?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 어딘가에서 여전히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연수는 인형의 얼굴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등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인형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살려주오. 연수는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났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벽에 남아
연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슬펐고 간절했습니다.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인형이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연수는 더 이상 밤에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있을 때만 칼을 들었지요. 하지만 그림자는 낮에도 나타났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속에서도 벽 모퉁이 어딘가에 여전히 그 형상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공방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지요. 큰일이오, 큰일이오. 연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안악이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쓰러지셨답니다. 무슨 말씀이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 하오. 궁궐이 발칵 뒤집혔다 하오. 안악은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연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중전이 쓰러졌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대 위엔 거의 완성된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인형의 얼굴은 어째서인지 여인의 형상이었습니다. 고귀하고 슬픈 얼굴. 연수는 그 얼굴을 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형이 사라졌습니다. 연수가 눈을 감은 사이 작업대 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주변을 뒤졌지만 인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공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포졸 여럿이 들이닥쳤습니다. 장연수, 내 놈을 영모죄로 잡아들인다. 연수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모라 하셨사옵니까? 중전 마마의 혼을 빼앗은 요사한 장인 놈. 내 놈이 만든 인형의 주술을 걸었다는 증언이 있다. 포졸들은 연수의 팔을 비틀어 묶었습니다.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작업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끌려갔습니다. 한양 저자거리를 지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의금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놈이 중전 마마를 해쳤다지? 그림자 주술을 썼다더라.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하지. 연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손엔 아직 나무를 깎던 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옥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 연수 혼자 남았지요. 그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저 인형을 깎았을 뿐인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림자가 춤을 추는 꿈, 여인의 형상을 한 그림자가 슬프게 손을 뻗는 꿈, 그리고 그 그림자가 속삭였습니다. 욕심이 그대를 삼켰구나. 연수는 눈을 떴습니다. 감옥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구석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곳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장삼을 걸친 노승이었습니다. 감옥 구석에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허연 나이 많은 스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깊고 맑았습니다. 연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님, 어찌 이곳에? 노승은 천천히 다가와 연수 앞에 앉았습니다. 그대를 보러 왔네. 저를요? 그렇네. 그림자에 삼켜진 사람을 보러 왔지. 연수는 알 수 없는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사옵니다. 그저 명을 받들어 인형을 깎았을 뿐.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그대는 진심으로 깎았겠지. 하지만 그 인형은 진심이 아니었네. 연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노승은 연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욕심이 만든 그림자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네. 그 어둠을 부수면 그대의 혼도 자유로워질 걸세. 연수는 멍하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욕심이 만든 그림자, 어둠을 부순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저는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노승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네. 잠깐만 기다리시옵소서. 제가 어찌해야? 노승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마음이
드리운 빛의 흔적이네. 그대의 그림자를 찾게. 그리고 노승은 사라졌습니다. 연수가 손을 뻗었을 땐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연수는 감옥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포졸들이 잠든 사이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노승이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탈옥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북쪽 산길로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사흘을 걸은 끝에 연수는 작은 산사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기와에 풀이 무성한 절,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수는 법당 마루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수는 법당 구석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풀어보니 그 안에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여기에? 연수는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촛불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그리고 벽에 인형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림자는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그림자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서 점점 남자의 얼굴로. 연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은 이원택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이원택의 목소리였습니다. 중전의 혼은 이제 내 것. 왕위도 곧 내 것이 될 것이다. 연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놈이 그랬구나. 그림자는 웃었습니다. 그대는 도구였을 뿐이네. 장인, 그대의 손으로 혼을 담았고 그대의 진심으로 주술을 완성했지. 연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깎은 인형이 누군가의 욕심을 담는 그릇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림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는 곧 죽을 것이네. 영모죄인으로. 그리고 나는 왕이 될 것이고. 그림자는 점점 커졌습니다. 법당 전체를 뒤덮을 만큼. 연수는 인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욕심이 만든 그림자는 어둠이라네. 그 어둠을 부수면 그대의 혼도 자유로워질 걸세. 연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빛을 깎는 장인이었소. 어둠을 담는 도구가 아니었소. 그는 인형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법당 구석에 낡은 조각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놈의 욕심을 끝내겠소. 연수는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인형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이원택의 얼굴을, 욕심의 흔적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그림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지만 연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인형을 깎았습니다. 욕심을 지우고 어둠을 벗겨내고 오직 빛만 남도록. 동이 틀 무렵 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인형엔 아무 얼굴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형상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수한 형상.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법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연수는 인형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소, 스님.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는 산사를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가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림자는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벌리고 손을 뻗고.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문으로 들어갈 순 없었습니다. 그는 영모죄인이었으니까요. 그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곽 틈새로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마침 궁중 연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모두 모이는 큰 잔치였습니다. 연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는 옛 공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은 봉인되어 있었지만
뒷문은 열려 있었지요.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가 쌓인 작업대가 보였습니다. 연수는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았고 등불, 칼, 나무 조각들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형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해가 질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깎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그림자 극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궁궐에선 연희가 한창이었지요. 악사들이 풍악을 울리고 무희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왕은 높은 자리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이원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누가 불을 껐는가? 어둠 속에서 하나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무대 한가운데였습니다. 등불 뒤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소인 장연수라 하옵니다.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영모제인이 어찌 이곳에? 포조를 불러라. 하지만 왕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잠깐.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보자. 연수는 깊이 절했습니다. 주상 전하, 소인에게 마지막으로 그림 자극 하나를 올릴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사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보여라. 이원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수는 등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인형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등불 뒤에 세우자 벽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림자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 여인의 형상이었습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 중전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의 형상, 높은 갓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은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인의 그림자에게 그림자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림자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벽에 또렷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극 속에서 남자는 여인의 그림자를 인형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품에 넣고 천천히 왕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궁궐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은 중전의 일을 그린 것이 아니야?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원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원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것은 거짓이옵니다. 영모제인이 지어낸 헛된 이야기. 그는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저 인형들을 부숴버리겠소. 그가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인형들이 움직였습니다. 연수의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그림자들이 벽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원택을 감쌌습니다. 무엇이냐, 이게? 이원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림자들은 이원택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연수가 만들었던 바로 그 인형.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희미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전의 혼이었던 것이지요. 원택,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대가 나를 이리 만들었구나. 이원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여인의 형상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왕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빛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궁궐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원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이냐? 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중전을 해친 것이 내 놈이었느냐? 이원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왕이 명했습니다. 저자를 당장 끌어내어 국문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이원택을 끌어냈습니다. 그의 비명이 멀어져 갔습니다. 왕은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진실을 밝혔구나. 연수는 깊이 절했습니다. 소인은 다만 그림자를 통해 진실을 보여드렸을 뿐이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결백을 인정하노라. 그대는 자유롭게 떠나도 좋다. 연수는 다시 한번 절하고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는 인형들을 챙기고 등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지요. 궁궐을 나서며 연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그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연수는 한양을 떠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인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목기를 깎았습니다. 밥그릇, 물동이, 나무 숟가락, 사람들이 쓰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말수 적고 성실한 목수 정도로만 알았지요. 연수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것으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연수는 작은 공방에서 나무 그릇을 깎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던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연수는 칼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지요.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까만 눈의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말했습니다. 인형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연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인형. 예, 그림자 인형이요.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그림자 인형을 잘 만든다고 들었어요.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을 만들지 않는다. 왜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림자는 예쁜데요. 연수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을 보고 있자니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자가 예쁘다고 생각하느냐? 네, 해질 때 벽에 비치는 그림자요. 제 손 그림자로 토끼도 만들고 새도 만들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마법 같아요. 연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림자는 마법 같지. 하지만 그 마법은 조심해서 써야 한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림자는 사람의 마음을 담으니까. 좋은 마음을 담으면 좋은 그림자가 되고, 나쁜 마음을 담으면 나쁜 그림자가 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전 좋은 마음을 담을래요.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연수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하나만 만들어 주마. 그날 저녁, 연수는 오랜만에 그림자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칼을 들자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나무의 결을 읽는 손끝, 형상을 그려내는 집중. 그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토끼를 깎아냈습니다. 해가 지고 연수는 기름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토끼 인형을 등불 앞에 세웠습니다. 벽에는 그림자가 드리웠죠. 귀가 긴 토끼, 풀을 뜯는 듯한 모습. 연수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지요.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찾아왔고 연수는 토끼 인형을 건넸습니다. 여기에 있다. 아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예전엔 무슨 인형을 만드셨어요? 연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 사람도, 짐승도, 나무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만드느냐였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놀게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이는 인형을 소중히 안고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연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공방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수는 잠들기 전 문득 벽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벽에 그림자 하나가 보였어요.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연수가 예전에 만들었던 인형의 흔적 같았지요. 그 그림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지요. 그래, 너도 아직 남아있구나.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빛에 흔들릴 뿐이었어요. 연수는 일어나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이 켜지자 그림자가 더 선명해졌어요. 그는 그 그림자를 보며 노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마음이 드리운 빛의 흔적이라네.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는 말씀이셨소, 스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구려. 사람이 있는 한, 빛이 있는 한, 그림자도 함께 있는 법이지. 그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껐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어둠이 있어야 빛도 있다는 것을, 그림자가 있어야 형상도 있다는 것을, 욕심이 있어도 진심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연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어요. 벽에 남은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달빛 속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지요. 세월이 흐르고 연수도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인형들 속에, 그가 깎은 나무들 속에, 그가 전한 이야기들 속에.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그림자를 깎는 장인이 있었다네. 그가 만든 그림자엔 혼이 깃들어 있었다지. 빛이 있으니 그림자도 있는 법. 그가 남긴 말이라네. 그렇게 장연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그림자처럼, 빛처럼, 영원히. 이것으로 장연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림자를 깎던 한 장인의 삶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론 욕심의 그림자를, 때론 진심의 그림자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듯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그림자를 만든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빛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그림자가 언제나 밝은 빛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